민주당 혁신위가 공식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종료와 함께 내놓은 마지막 혁신안, 대의원제 수술과 공천룰 관련이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앵커이픽에서 논란 속에 50여일 만에 종료된 혁신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마지막 브리핑 내용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분들께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서 만들어낸 피땀의 결과입니다. 그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고요.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로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미지수 기자, 민주당 혁신이 정확하게 활동 기간이 며칠이나 돼요? 네, 혁신이 지난 6월 20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 세보면 51일 만에 조기 종료를 하게 된 셈인데요. 당초 이재명 대표, 김은경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개혁안 전폭 수용해서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죠? 1호 혁신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일부 의원의 반발 가운데 조건부로 수용이 됐습니다. 2호 꼼수 탈당 방지안이 나왔지만 이 김은경 위원장의 각종 설화 논란이 빚어지면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어제 3호 패키지에서는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뽑자 이런 내용이 담기면서 사실상 이 대의원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이 명시적으로 대의원제 폐지나 3선 이상 연임 페널티 이런 내용이 담기진 않았지만요. 이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용퇴를 촉구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지금 그간 활동 이제 쭉 들어봤는데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혁신위가 원래는 공식 종료일 이제 활동 기간이 다음 달까지였는데 이게 좀 미리 종료를 했잖아요. 그간 51일, 딱 51일이라고 하는데 51일간의 혁신위 활동 총평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우리 김은경 위원장도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 이런 표현을 했듯이 본인으로 비롯된 논란들, 또 오늘도 사과를 어제도 발표할 때 사과를 하셨는데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활동했던 부분들이 좀 가려진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정기국회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정기국회 전에는 아무래도 정기국회 시작되면 혁신위를 활동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말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어제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조기 종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방대한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걸 꼼꼼히 보신 분들은 많은 호평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한 3천 명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원들도 따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당직자와 보좌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공표는 못했죠,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선거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제 자료는 다 밝혀져서 보신 분들도 많고 우리 기자분들도 보셨는데, 그 보면 지금 우리 민주당이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출발점, 인식들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저도 내용을 쭉 꼼꼼히 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습니다. 공직윤리를 새로 신설한 부분도 있고, 정책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셋도 캐비넷을 지금부터 갖춰야 된다. 네. 책임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랄지 AI랄지 여러 가지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인재를 다음 총선에서도 20% 정도의 할당을 해서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의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민 기자님 말씀대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 당원들과 또 국회의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부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요,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혁신위 조기 종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혁신위 내부에서는 제기되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공격으로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지난번에 여명 투표인가요? 그런 얘기할 때도 좀 일찍 좀 위원장께서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과 말씀을 하거나 취지 같은 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030의 자담회랄지 네. 청년 미래 세대가 본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 예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변인들께서도 혁신위 대변인들도 조금 더 이렇게 국민 정서랄지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표현이 공격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을 보실 때 특히 예전에 초선 의원들 만나고 하신 말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는 본연의 혁신위가 해야 되는 김은경 혁신위가 해야 되는 당 혁신 제안에 있어서 여러 동력을 다소 약화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번 혁신위를 두고 여야를 막론해서 망라하고 최악의 혁신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각종 사고만 치다가 출범 51일 만에 초라하게 퇴장했습니다. 발표한 혁신안들도 애초에 목표를 한 윤리쇄신보다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 관철에 치중됐습니다. 가히 여야 불문하고 역대 정당사를 통틀어 최악의 혁신위로 기억될 것이라는 혁신안이라고 불리지만 그 내용은 개딸 장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정당으로 가기보다는 독선정당으로 가기 위한 안을 가지고서 혁신안이라고 우긴다 그러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우리 이동석 전 행정관은 민주당 혁신위의 51일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지금 뭐 혁신위가 실패한 이유 저는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바로 조기 종료됐다. 그거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이렇게 선임해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혁신위가 조기 종료가 되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결국 책임 소재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혁신위가 이렇게 조기 종료가 됐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었으면 저는 혁신위의 이런 추진 방향이 완전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렸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 혁신위가 실패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혁신위가 발표한 여러 가지 것들 저는 이게 제대로 최고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이거는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희망적인 발언을 하자면 저는 이런 혁신위가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이런 거를 다시 기회 삼아서 새로운 혁신위 혹은 비대위를 출범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승재현 의원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이 국민의 시선의 하나로 이번 민주당 혁신위의 활동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가 있으세요? 사실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워낙 세상에 흉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그 흉흉한 사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한 세 가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불체포 특권입니다. 이거는 저희 뭐 법조 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불체포 특권 사실상 헌법상의 권리라가 포기 못합니다. 이거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정치권에서 해석기를 돌려서 우리가 이게 필요 없으니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을 우리가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제가 언뜻 들었을 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이야기가 나온 듯해요. 정당한 영장 청구는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과연 정당한 영장 청구를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냥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남는다는 점과 네. 두 번째 복당 조치했어요. 저희 뭐 어차피 법조이니까 검수완박에 관련된 법안을 많이 고민했었잖아요. 그때 A라는 의원이 분명히 탈당을 했다가 그 A라는 의원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은 좀 보기 좀 이상했어요. 이게 사실 국회가 만들어 놓은 선진화법이라든가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B라는 의원이 복당 조치 요구를 제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다른 어떤 그 김은경 대표 혁신위원장의 설화에 묻혀 있는 느낌이라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타까운 거고 네. 사실 마지막에 대의원 축소 전 너무 어려워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정말 신진 정치인을 위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선수가 높으신 분들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함께 양보와 소통은 필요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혁신안이 뒤로 확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수 대변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혁신위는 조기 종료됐지만요. 남긴 불씨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대의원제 때문인데요.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은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대의원 당원 직선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간 민주당의 대표적인 부조리로 지목되어 온 대의원 제도의 개정을 담은 이번 혁신안을 민주당 지도부는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당원들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담론들이 언론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원들이 환호하는 혁신안을 국회의원이 반대에 좌초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의원 본인에게 크나큰 역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어제부터 이른바 친명, 비명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요. 개파간 유불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때 일단은 저는 이제 어제 혁신안 발표할 때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우리 민주당 당원이 250만 명인지는 몰랐습니다. 자, 그 발표에서도 했듯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했는데 물론 뭐 이제 6개월 이상 권리당원들은 한 1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당비를 냈던 권리당원들이 25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저 역시 민주당 일원으로서 느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문제의 출발점은 저희들 혁신위를 발족할 때도 그렇고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결국은 그게 대의원들의 이제 과도한 권한 이런 데 출발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아마 이제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비명 친명에 갈라지지 않고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전당대회 때 보면은 대의원 한 분이 권리당원의 한 60명 이상의 표를 행사하는 걸로 등가성이 그런 거죠. 대의원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모두가 너무 그게 이제 좀 과대되지 않았느냐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원외 직역위원장들이 있어요. 현역 의원 아니신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지역 내에서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을 어떤 구성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건데 이번에 이제 이 혁신이 논의 과정에서 그분들이 모두 이걸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 지도부뿐만 아니고 의원들 또 당원들 모두 건전한 전 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석 행정관. 근데 지금 한민수 대변인은 이게 친명 비명 문제가 아니라 공통된 인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게 팬덤 정치의 물꼬를 텄다. 그러면서 사당화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뭐 민주당 일부 내에서도 지금 사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대의원제 폐지 이거는 뭐 차기 공천 그러니까 차기 총선을 염두한 행보보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어느 정도의 친명 고르기다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혁신위가 지금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대의원제 폐지보다 더욱더 세련된, 더욱더 새로운 공천 룰을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공천 룰은 전혀 배제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뭐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이것이 예상됐지만 발표가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혁신위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혁신안을 발표했는가라는 그런 거에는 의문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차기 당대표를 위한 어느 정도의 사당화가 이런 것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침 민주당 당 회의에서요. 민주당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이견이 노출이 됐습니다.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단체나 조직을 혁신할 때 반대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혁신의 과정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당내 반발도 큰데 얼마나 수용될 거라고 보세요? 미지수 기자, 지금 당장 이 문제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의 주장인데 네. 이런 주장하고 비슷한 주장들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이 더 좋은 미래와 이 친문계 의원 모임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 아예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 사실 이 전당대회 문제는 이 국민적인 관심 사안도 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이 대의원제 폐지와 같은 이야기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문제로 당내 논란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은 이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네. 지도부 총사퇴하지 않는 한은 이거 전당대회도 열리지 않는데 왜 지금 전당대회를 건드리냐. 이재명 대표는 이거 당내 논의 거쳐서 합당한 결과 만들어야겠다.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의총 있죠. 그리고 이달 말에 보면 1박 2일 워크숍도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논의되고 얘기가 나오면 아마 언론에서는 계파 갈등 얘기가 제일 먼저 헤드라인에 나올 거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기사들이 저도 뭐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나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좀 전에 우리 두 최고위원도 봤습니다만 민주정당에서 저는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뭐 한 색깔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안이 됐고 거기에 대한 논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뭐 저는 지금으로서는 당연하다는 절차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만 명의 당원이 있고 그 당원들이 정말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이 대의원제 문제, 이 폐해를 지적을 하고 당의 주인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총선 이후로 가면은 물론 그런 주장도 뭐 합리성이 일부분 있을 겁니다. 한데 네. 총선 이후로 가서 내년 8월을 앞두고 이 전당대회 룰을 손댄다고 하면은 더 많은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혁신위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한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논의를 하는 것도 저는 그 의견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사당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민주당의 어떤 쇄신, 혁신 방안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논의해 가는지 그 과정도 함께 보겠고요. 혁신의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